안녕하세요. 본세는 공업마가 본번호TV 이천희망TV 이천희입니다. 오늘은 특히 남성분들이 좋아하시는 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차 문제는 좀 예민한 문제이고 가끔 의견의 일치를 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젊은 남성들과 상담할 때는요, 차 구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 차이가 있는데요. 저는 가능하면 차를 나중에 결혼해서 애를 낳은 다음에 사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보통 차를 사면 생각하시는 게 차값, 일시금을 다 주고 사셨다면 차 일시금값이고요. 아니면 할부금이나 기름값 정도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말고도 자동차 보험료라든지 세금이라든지 기타 부대 비용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차를 사는 순간 저축을 하는데 애로를 겪게 됩니다. 10년 전쯤에 제가 상담했던 사회초년생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를 상담했을 때 이 친구의 저축 여력이 한 150만 원 정도 됐고요. 한 2년 정도 정말 열심히 저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자친구가 생기면서 차를 샀는데요. 저축액이 절반으로 뚝 줄어들더라고요. 저축액 줄어드는 속도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조금 더 줄어들기 시작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차가 있으면 연애를 하거나 아니면 아직 젊기 때문에 다니는 곳이 많습니다. 외곽에 있는 맛집도 차가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갈 수 있고요. 놀러 가는 것도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톨비도 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억제했던 소비가 분출되면서 기타 소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친구가 나중에 사귀던 분하고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그 이후에 연락이 안 닿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좋은 사람과 잘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차를 사라 마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단 제 입장에서는 뭐냐면 차를 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디테일까지 제가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제시해 드릴 테니까 차를 살까 말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을 보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차를 사자마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자료는 제가 현대자동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회초년생이니까 아반떼 1600cc 기준으로 견적을 한번 받아봤고요. 원단이나 뭐 이렇게 좀 지저분한 단위는 제거하고 그냥 알아보기 쉽게 제가 금액을 설정을 했습니다. 일단 차 가격을 보니까요. 아반떼 스마트 1600cc인데요. 한 1830만 원 정도 합니다. 뭐 인도 가격이나 뭐 기타 취득세 이런 거 빼고 그냥 오로지 차값만 한 1830만 원 되는데 1800원이라고 가정하고요. 이 중에 일시금을 1000만 원을 낸다고 했을 때 36개월 할부로 이 차를 구입하면 29만 7천 원 정도의 할부금을 내야 합니다. 이율은 연은 4.5%고요. 일시금을 적게 내면 월 할부금이 늘어나고요. 또 이 차보다 비싼 차를 사게 되면 월 할부금도 당연히 늘어나겠죠. 자동차 보험료는 운전 경험이 짧거나 나이가 어릴수록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한 1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가정을 하고요. 월 환산하니까 대략 한 8만 3천 원 정도요. 자동차는 세금을 연간 2번 정도 냅니다. 물론 cc에 따라서 차를 산 기간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달라지는데요. 대략 29만 원 정도 낸다고 보고 월 환산하면 약 2만 4천 원 정도 됩니다. 물론 자동차 세금도 연초에 한 번에 내면 할인도 가능합니다. 기름값은 어떻게 계산했냐면 출퇴근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고요. 주말이나 공휴일에 사용한다고 가정을 했고요. 아무래도 젊기 때문에 활동 반경이 넓다고 보고 기름값을 월 15만 원 정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주차비는 우리 길에다가 잘못 세웠다가 견인당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습니까? 주차비를 내고 주차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보고 약 3만 원 잡았는데요. 만약에 출퇴근을 하신다 그러면 회사에서 주차가 지원되지 않는다면 주차비가 훨씬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새 차니까 수리일은 별로 안 된다고 보고요. 오일 등 뭐 이런 것들을 갈아야 된다고 할 때 유지비로 한 달에 평균 10,000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부대 비용은 우리 고속도로 타고 나가면 톨비 내야 되고요. 혹시나 술 마시면 대리운전 비용도 발생하기 때문에 대략 월 한 3만 원 정도만 잡았습니다.
그랬을 때 월 지출합계는 62만 4천 원이나 됩니다. 1,800만 원짜리 차 하나 사고 매월 62만 4천 원 정도 지출한다면 정말 큰 돈이죠. 특히 사회초년생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차를 안 사고 5년 동안 내가 저축을 했을 때 기회비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일단 할부금을 62만 4천 원씩 3년 동안 연 3.2% 적금을 들면요 2,340만 1,558원이 되고요. 5년 후니까 2년 정도 기간이 남아서 요것을 예금으로 들었을 때 이자가 114만 8,267원이 추가로 붙습니다. 할부금 다 낸 다음에 나머지 2년은 할부금을 빼야 되기 때문에 32만 7천 원이고요. 2년 정도 적금을 가입했을 때 806만 9,314원이라서 이 금액을 전부 다 더하면 약 3,262만 원의 기회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저축을 못해서 생기는 기회비용 3,262만 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처음 차를 살 때 일시금 1,000만 원 낸 것까지 감안하면 총 4,262만 원이 차를 삼으로 해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됩니다. 1,800만 원짜리 차를 일시금 1,000만 원을 주고 36개월 할부로 차를 구매했을 때 매월 62만 4천 원 정도를 할부금 내는 동안 지출을 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는 대략 한 32만 7천 원 정도를 내게 되죠. 그리고 그 비용을 저축으로 했을 때 약 3,262만 원을 모을 수 있는데 그 돈이 길에서 사라진 게 됩니다. 카푸어는 웨딩프로 가는 특급 열차 이 제목으로 이 방송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 신혼집값이 높다 보니까 결혼할 때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죠. 2012년에 커플리치라는 책을 쓸 때만 해도 대출받지 말고 결혼하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빌라도 전세값이 많기 때문에 부모님 지원 받지 않고 결혼을 한다면 대출을 어느 정도 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차를 산다면 이만큼의 대출을 더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이자까지 감안하면 기회비용은 더 커지겠죠. 차를 사시겠다는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면 결혼 후 아이를 낳을 때까지 차를 구입하는 것을 좀 미뤘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아이를 낳으면 짐이 많고요. 그때는 아무리 카카오 택시가 있더라도 택시 잡기도 불편하고요. 애가 갑자기 밤에 응급실에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차가 필요하고요. 그때 되면 어느 정도 자산이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면 사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때도 차가 필요하지 않으면 안 사시면 그만큼 돈을 버시는 거죠. 예전에는 쏘카 같은 공유카가 별로 없었는데요. 요새 쏘카 같은 공유카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 피곤하면 택시를 이용해도 아까 매월 나가는 비용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마지막으로 할부가 아니라 일시금이 준비됐을 때 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시금으로 차를 사려면요 많이 망설이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꼭 차를 사야 되냐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내가 할부로 차를 사면 매월 할부금이 나가서 저축을 못하는 것도 있지만 또 중요한 거는 요즘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이 할부금만 생각하면 자기 본수에 맞지 않는 더 비싼 차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차를 사라 말라 이런 얘기 할 수 없습니다. 이 방송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사회초년생분들은 종잣돈을 모으시는데 정말 주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행복한 돈관리 되세요.